이 전세 수요는 거짓말이 없거든요. 이제 24년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둔촌주공 입주가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횟감도 아닌데 시가 분양이에요. 시가 분양. 이 전세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역전세 이야기를 들은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정말 전세가 너무 많이 빠져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또 피해 입는 분들도 생기고, 정부에서 구제한다고 구제책도 나오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내줘야 될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생겼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좀 반전이 돼서 이제는 전세가 정말 너무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최고점 전세에 비해서는 역전세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평균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계약하셨던 전세금하고는 지금 가격이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상황이에요. 제가 24년은 전세 강세의 해라고 이제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그렇게 예측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요. 제일 먼저 1번은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요. 너무 심플하죠.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가 오르는 거고요. 매매는요, 가수요도 있어요. 청약도 매수 수요의 일종이고요. 청약을 하겠다는 수요도. 그다음에 매매는 내가 살 집도 구매를 하지만 세 줄 집도 사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수요들이 붙고, 아니면 또 다주택자분들이 두 번, 세 번째 집을 이렇게 더 사시는 가수요가 붙는데, 전세는 오롯이 가수요가 없어요. 정말 내가 들어갈 살 집을 계약하는 게 전세이기 때문에 이 전세 수요는 거짓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도 저희가 어플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프롭테크들. 그래서 어플 아파트 실거래가, 호객노노, 직방 이런 것들 보시면 저희가 중복 매물을 이렇게 좀 가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을 해보면 매매는 사실 필터를 걸어도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되니까, 거래가 좀 이루어진다 그럼 매물을 막 올리시거든요. 이렇게 약간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 전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매물 숫자가 거의 실제 매물과 맞아 떨어지는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자, 수요도 아파트로 몰리고 공급도 줄고. 자, 이제 이게 전세 사기와 다 맞물리는데요. 허그 보증, 그다음 전세 사기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특히나 전세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소형 아파트라든가 아파트로 좀 수요가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이런 쏠림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또 서울은 사실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전세를 구하실 때 빌라나 다세대라든가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주거 상품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세를 들어 사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PF 사태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특히 저희가 이제 빌라를 짓는 시행하시는 분들이, 저희 빌라업자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빌라를 짓는 시행업자분들이 그 전세 허그 보증이 약간 좀 비율이 줄어들면서 예전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세만큼. 시세보다 전세를 좀 낮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빌라 신축 분양 잘 안 되죠. 그다음에 그래서 예전에는 전세를 맞춰서 그거를 이제 건물을 지으시면 이렇게 수익을 맞추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 짓는 거예요. 지어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안 짓고 쉬겠다. 그래서 지금 신축 빌라 공급이 정말 급감했어요. 아파트만 인허가 물량이 이게 확 줄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 인허가가 확 줄었고요. 또 하나는 착공을 진짜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피스텔도. 지금은 그 개인들 이렇게 약간 역세권이 나오면 한 땅이 100평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오피스텔 쫙 금방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 레고 사태 이후부터 PF랑 브릿지 전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짓고 계시거든요. 땅 사신 분들 지금 이자만 계속 나가고 아예 못 올리고 계세요. 그런 것도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고, 또 빌라는 또 노후도가 아파트보다 빨리 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가 오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또 2+2 갱신권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갱신권 다 쓰신 분들도 이제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이제 4년 다 사셨으니까 재계약하시거나 다른 집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사시던 집에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그냥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중에 전세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새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갱신을 해버리니까. 이유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올까 봐 두려움이 좀 있으시대요.
예전에는 은행 문턱이 좀 낮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스트레스 DSR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게 주택 구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세도 뭔가 구할 때 대출이 예전보다 좀 줄어들거나 조건이 안 좋거나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좀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냥 계시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또 여기 전세물 또 안 나오고 있죠? 자, 지금 계속 매물이 준다는 얘기만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전세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50%가 좀 안 되는 분들이 자가를 이제 해서 자기 집에 사시고요. 나머지는 다 임대예요. 근데 이 임대를 누가 놓냐면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임대를 놓는단 말이에요. 주택을 더 사서. 근데 이분들이 지금 주택을 더 사서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첫 번째 취등록세가 너무 비싸고요. 취등록세 중과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택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굉장히 과도하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종부세는 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법인으로 물건을 갖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종부세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 전세를 공급하는 주 공급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주택을 더 사서 전세를 놓기보다는 오히려 갖고 있는 것들도 좀 줄이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매매로 물건을 내놓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전세가 또 전세로 나와야 될 물건이 매매로 나와버리니까 전세 물건이 또 없어지겠죠. 요게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신축 단지가 입주를 할 때 또 다 왕창 이렇게 전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서울에 그 입주가 별로 없었어요. 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올 하반기에 모두가 기다리시는 둔촌주공 입주가 이제 11월부터 강동권이죠. 강동구에 있는 동남권에 입주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년 상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혹시 23년 청약시장 기억하세요? 초반에 이제 둔촌주공 청약시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문 휘경 이쪽에 입주들이 많이 청약을 계속 많이 연달아서 했었잖아요. 라그란데 뭐 이런 이름도 있었고 이문 휘경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쪽의 입주가 25년에 연달아서 또 상반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도 이제 일부 지역에 입주가 많은 곳들이 좀 있거든요. 안양이라든지 이런 등지에 그 입주가 좀 일시적으로 있는 그 권역에서는 그래도 전세가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습니다. 예.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시죠. 이제 제가 앞에 화두에서 23년은 무주택자 분들이 집 사기 좋은 해였고 이제 24년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애 주기상 이제 꼭 지금 주택을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고민되실 때 제가 그래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거 보시면 강남구의 삼성동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좋은 지역이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먼저 올랐는데요.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골고루 모든 단지가 다 오른 것은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표 단지, 대장주, 브랜드 아파트, 준신축 위주로 먼저 가격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실 아파트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예전에 한참 화랑장일 때보다는 지금 많이 2배로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 4천 정도니까 6천, 7천에 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이제 집 사러 가셔야 되니까. 삼성동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레미안 라클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아파트니까 가격이 껑충 높게 표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밑에 삼성 힐스테이트 단지 이제 보시면 파란색 점선인데요. 단지가 좀 크다 보니 등락폭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고개 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지능이 검정색인데요. 지능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거래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왔지만 지금 보면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빠진 가격으로 실거래가 찍힌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삼성 중앙 하이츠 같은 경우도 단지가 좀 작습니다. 연식도 좀 이제 신축은 아니고요. 그래서 연두색인데요. 보면 올라갔다 떨어진 것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프 보이시죠? 그런데 앞에 2016년부터 앞에 그래프 보시면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은 비교적 같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회복하지 못한 단지,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회복하지 못해서 한 80% 예전 전고점의 80%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동네에 대장주는 움직였는데 아직 움직이지 못한 단지를 좀 눈여겨보시거나
혹은 지금 25평과 33평은 먼저 움직여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아직 대형 평수들은 그렇게 많이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 아직 가격 괜찮은 곳들이 있거든요. 다만 대형 평수는 수요 잘 체크해 보시고 가셔야지 가격만 보고 가시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가격적인 메리트 분명히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대형 평수 아직 못 오른 곳 있습니다. 이제 저는 준신축 웬만하면 좀 권장하고 싶고요. 그다음 또 상품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아파트와 똑같이 생겼던 아파텔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33평, 그다음에 25평과 동일한 구조,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이제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품들이 아파트와 가격이 거의 90% 혹은 95%까지 유사하게 가격이 갔었던 단지들이 있어요. 좋은 동네에 좋은 곳에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업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상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들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도 쌌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까지 관심을 안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로 그 동네 꼭 사셔야 하는데 아이 학교는 초등학교 좀 멀더라도 그리고 나는 좀 장기간에 실거주하면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상품들도 한번 지금은 눈여겨보실 때인 것 같습니다. 투자로 보시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이제 실수요로 보면 아직은 회복을 좀 못한 것들도 같은 동네에 살펴보시면 많다. 단지 그러니까 연식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브랜드나 단지수가 세대수가 좀 차이가 나거나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혹은 평수에 따라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상품에 따라서도 잘 보시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자, 한 동네 한번 더 살펴볼까요? 광진구 광장동도 이제 구리라든가 남양주, 그다음에 중랑구 이런 곳에서 이제 또 자양동에서 아이가 중학생 될 때 혹은 초등학생 될 때 학군 보고 많이 오시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대표 단지가 여기서 14차가 광장 힐스테이트 파란 선으로 보여주는 14차가 가장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지고요. 대장주 아파트이고요. 보면 거래가 올라갔다가 또 빠졌었죠. 예, 가격이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바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단지 보시면 현대 파크빌 10차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단지거든요. 그 그래프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가 더 많이 빠졌었다가 지금 회복했다가 다시 조금 빠졌는데 이제 저희가 이자 22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팍 떨어졌다가 그죠? 23년에 다시 회복했었잖아요. 3, 4, 5, 6, 7. 그 다음에 겨울에 9월부터 작년에 다시 쉬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쉬고 안 돌아왔죠. 거래가. 확인되시죠? 그 다음 청구 같은 경우도 초록색인데요. 점선 따라 같이 올라가다가 똑같은 사이클로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회복이 조금 이제 되고 있죠. 그다음에 금호 베스티빌 같은 경우는 약간 위치가 이 메인 지역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같은 학군을 공유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네요. 약간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급하게 급매를 꼭 파셔야 되는 분이셨거나 아니면 자전거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가격이 밑에 떨어져 있어서 요거는 조금 맞는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가격이 소폭 빠졌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지난 가을에 떨어졌는데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같은 동네에서도 제가 보는 방식처럼 단지 비교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 비교해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 동네 잘 아시니까 집 사러 가시는 동네 잘 아시잖아요. 하나씩 꼽아 보시면 이렇게 좀 아직 좀 덜 오른 곳에 살만한 단지가 있을 수도 있다. 너무 신축에 좋은 것만 보시면 사실 지금 오른 가격에 따라 사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기호예요. 지금 그 가격에 따라 올라타도 될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좀 불안하니 좀 그래도 좋은 가격에 사고 싶은지를 지금은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굉장히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라든가 이런 게 좀 없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6월 11일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기가 이 시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전혀 가격이 회복하지 않았다면 사실 조금 그 동네 호재가 너무 없거나 아니면 최근에 신축 공급이 아예 없었거나 뭔지 이런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노인기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다들 회복을 좀 한 상태죠. 예. 내 집 마련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무주택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약, 계약, 만약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청약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공고문 나오면 이제 가점 넣고 청약을 하는 건데요. 가점제도 있고 추첨제도 있지만 사실 추첨제는 주택이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면 좋지만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추첨제만
저가점에 보시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실 것 같고 아주 확실하게 본인 가점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첫 번째 가점 계산. 그 다음에 그 청약장이 뜨거울 땐 가점이 높고 청약장이 식었을 땐 가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작년 23년 초 같은 그런 분위기, 정말 사람들 청약 꺼리고 막 이런 분위기에 이제 그 가점이 낮은 청약을 쓰시는 거고, 이제 활활 올랐을 때 특히나 좀 분양가가 약간 시세보다 저희가 이제 먹을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세 차익이라고 하죠. 시세 차익이 있는 곳은 또 굉장히 경쟁이 높잖아요.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아직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강남권이라서 후분양처럼 분양을 하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한 10억씩 차이가 나는 이런 분양도 소위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양들 같은 경우는 가점 높으시다면 무조건 준비하셔서 청약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런 전략 없이 무조건 청약만 바라보면서 기다린다, 이제 이러신 분들은 조금 좀 답답함이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청약은 정말 전략적으로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점이 낮더라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용기만 있으시면 됩니다. 용기만. 근데 대부분 그때는 또 청약장이 죽으니까 무주택이신 분들은 청약에 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럴 때 낮은 청약 통장이 들어가는 건 사실 이제 가족분들이 가족 거를 해주시거나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이제 다주택이신 분들이 뭐 자녀분들 걸 청약을 넣거나 이제 이런 주택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럴 때도 관심이 있는데, 무주택이신 분들은 그렇게 청약 시장에 죽어버리면 또 관심들이 없으세요. 근데 지금 청약이 문제가 있어요. 너무 비싸게 나와요. 횟감도 아닌데 시가 분양이에요. 시가 분양. 저희는 약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시세 차익을 좀 보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청약 당첨에 대한 그런 로망이 좀 있는 상품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공사비도 증가가 되고 있고 좀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건설사나 조합이 약간 분양가를 너무 욕심껏 정말 가득 이렇게 올려서 분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랑 같게 분양을 해요. 근데 분양가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는 옵션 가격이 녹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돼야 되는 게 중도금 이자가 무이자가 아니라면 중도금 이자 내는 비용까지 분양 가격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시세랑 비슷하거나 비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청약이 되더라도 미계약이 나오고 있잖아요. 청약은 완판됐는데 이제 계약을 실제로 하지 않는, 이제 당첨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계약분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러니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청약하셔야 돼요. 청약은 어쨌든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계약금만 보고 계약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잔금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전세로 맞추실지, 전세를 얼마큼 낮췄을 때 내가 맞춰서 자금이 맞을지, 아니면 내가 입주 계획이 있을 때 입주를 생애 최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잔금 대출이라든가 받아서 내가 입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하여튼 따져보셔야 돼요. 계약금만, 지금 현재 돈이 계약금밖에 없었을 때는 무조건 청약을 하실 수밖에 없다, 자금상. 그런데 두 번째 대안은요,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청약이 이렇게 시세대로 분양을 하다 보니 청약하는 사이트에 반원을 그리셔서 옆에 있는 주변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제 주변 지역에 서울은 5년 이내의 준신축, 경기도는 3년 이내의 준신축 한번 살펴보시고, 그 준신축이 입지가 더 좋거나 단지가 더 좋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입지가 더 우위한데 가격은 더 싸다. 그럼 무조건 그냥 계약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왜냐면 뭐 연식 많이 차이 안 나니까요. 따져보시고 계약에 유리하시면 옆에 가셔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인데요. 또 저희가 청약 말고 신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입주권이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참 안 좋아하는 상품이에요. 불확실성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조합들이 맨날 싸우고, 그럼 또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그 조합원이 되셔가지고 단톡방이라고 하죠. 이제 비대위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들어가면 진짜 저는 재정비 사업 투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저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비대위 방에는 단톡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두고 이렇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지만, 실거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롯이 그게 전 재산이면 사실 그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입주할 마음으로
실구매를 하는데 생각보다 3년 기다렸는데 5년이 걸리거나 5년 기다렸는데 더 지연이 되거나 뭐 이제 예를 들면 2주까지 해서 멸실도 됐는데 집도 없어졌는데 언제 들어갈지도 기약이 없고 이런 사이트도 가끔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에서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 대신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일단 재건축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전부 앞으로 추가 분담금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조합원이 계약해 놓은 가격이 지금 공사비가 적당한가 뭐 이런 것들 따져보셔서 지금 계약한 가격에 더 돈을 내야 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고르셔야 되고요. 사실 좀 부동산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다. 만약 5년 얘기했으면 조금 더 길게 이렇게. 그것도 이제 방법이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자세히 설명해주는 유튜브 채널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다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고요. 너무 그 대신 확실하지 않은 정비구역을 투자로 들어가는데 내 전재산을 탕진한다라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좀 여윳돈으로 이미 주택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몰라도 이제 실구매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입지와 이제 좀 좋은 곳 정비 사업이 좀 확실한 곳 이런 곳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동 투자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10명, 20명, 30명, 100명 이렇게 하는 그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이 내가 투자를 하면서 좀 배우고 싶거나 간접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투자하는 과정을 공유해주는 공투인 경우는 그냥 그 500만 원, 1000만 원 그냥 이렇게 공부 교육비라고 생각해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 나는 이거 그냥 잃어버리는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윳돈이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쉬운 방법이죠. 대신 투자해준다고 하고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하고 소액으로 좋은 걸 살 수 있으니까 사실 좀 혹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약간 지금 미혹적인 것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약간 그 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겠다거나 요즘엔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를 주는 이런 유사 상품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원금을 이자는 처음에 잘 받으실 텐데요. 나중에 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달콤해요. 요즘 투자할 때 정말 없잖아요. 여윳돈 갈 때가. 그런 데로 많이 쏠리는 편인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